불행하게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걷고 있다.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강행에 대하여 내린 논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 일본 지도자들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덮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동의하고 있는 캐나다의 더 글로브 앤 메일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악몽이 지금까지 최악의 팬데믹 발병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무모하다는 경고를 한 바 있으나 이제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고, 일본의 지도부는 현재 올림픽 기간 동안 엄청난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프레지던트 온라인이 이야기한 일본 국민이 입을 너무 큰 대가를 미국 월스트리트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2021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에게 200억 달러, 한화 23조 원 규모의 손실로 바뀌고 있다 보도한 것인데요. 올림픽을 위해 건설했거나 기존의 경기장들을 개조하는데 무려 7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경기장들은 텅 비어 있으며, 일본이 인구 감소나 중국에게 밀려 경제가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을 통해 여전히 그들이 세계 강국임을 보여주기를 원했으나 방역의 불안감만 가중시킨 채 이제 23조 원의 손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경제 매체 토요 게이자이의 지적은 일본인들의 가슴을 더 후벼 파고 있는데요. 기사는 도대체 어디가 부흥 올림픽이냐면서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잔인한 현실뿐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5일 성화봉송을 시작한 후쿠시마현 지역에서 3명의 주자들은 웃는 얼굴로 성화를 들고 봉송을 했지만,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성화봉송이 끝나고 관련 시설은 바로 해체되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그런 걸 모를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퍼포먼스일 뿐이다. 라는 말로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과 오염토를 넣은 검은색의 플래콘백을 이곳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가까운 곳으로 은폐하였으며, 아무 희망도 없는 피난처의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도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즉, 부흥올림픽이라는 슬로건 뒤에는 후쿠시마 지역민들을 감추기 위한 은폐 전략밖에 없었고, 결국 더 심각한 지옥을 만들어낸 올림픽이라는 것이죠. 일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올림픽 강행으로 후쿠시마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가슴 아프겠지만, 이 지역 외의 모든 일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는 도쿄올림픽 이후 거액의 적자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지적하는 일본의 이코노미스트 구마 히데키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필자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일본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고 싶어지고 히어로가 탄생하는 등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패럴림픽의 일정도 남아있고 국립경기장 등의 건설 비용 외에도 올림픽을 1년 연기한 것에 따른 추가 비용과 감염의 폭발적 확산에 대한 추가 비용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인데, 이 적자는 앞으로 도쿄도와 정부 등의 대회 관계자들이 장기 대책을 세워 세수 증가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쿄올림픽이 일본에 남긴 것은 히어로가 아니라 부정적 유산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자가 예상하는 증세, 곧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이 부분에 대해 경제학자 스기무라 토미오는 니칸 겐다이의 칼럼에서 증세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이 선진국들 중 최악의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는 필자는 결국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증세에서 찾을 일본 정부이며, 소득세, 법인세에 더해 부흥특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코로나 특별세라는 세금을 창설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대외 이미지의 추락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만든 이 저주받은 올림픽을 강행한 스가 정권의 도박에 결국 죽어나는 것은 일본 국민뿐이라는 마그마그 뉴스의 고발도 있었는데요. 기사는 드디어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올림픽 개최가 큰 요인으로서 아베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짓말이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올림픽을 취소하지 않고 스가 총리가 이를 강행하기로 도박을 건 이유는 스가 정권의 연장 방법이 오직 올림픽 개최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올림픽을 성공시킨 다음 자신이 올림픽을 무사히 치러냈다고 우기는 것 외에는 정권 연장을 할 방법이 없었기에 도박을 했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제 도쿄올림픽을 통해
근대 올림픽의 종말은 물론 일본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는 20세기적인 깽판을 놓는 이런 올림픽은 이제 중지되어야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나 방금 이 기사는 스가 총리가 정권 연장의 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 하였지만 니케이 아시아는 그런 스가의 꿈이 처참히 짓밟혀버릴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 보도하였는데요.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할 때마다 총리가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델타 변이가 도쿄를 휩쓸면서 스가 총리의 정치적 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 보인다 이야기하며 역사적으로 3명의 역대 총리를 쓰러뜨려버린 극복할 수 없는 포스트 올림픽 징크스를 스가 총리 역시 피할 수 없고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데요. 일본은 1964 도쿄올림픽, 1972 삿포로 동계올림픽,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등 3번의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현직 총리의 사임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본의 징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스가가 그대로 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이니치도 이런 일본의 오랜 역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1964년 도쿄 대회에서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암이 발병하여 폐막식 다음 날 사임을 표명하고 이듬해 사망하였고 1972년 삿포로 대회 때는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폐회식 다음 날 퇴진을 표명한 바 있으며 1998년 나가노 대회 당시 하시모토 유타로 총리도 올림픽으로 인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대회 5개월 후 자민당이 대패하며 사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심지어 2020년에도 적용이 되어 아베가 지병의 악화로 사임한 것을 예로 들며 일본의 올림픽은 하나같이 총리 사임으로 가는 직행 코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는 로이터 통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기 없는 올림픽으로 일본의 스가 총리가 단기 총리가 될 위험이 있다는 기사에서 집권 당시 70%의 지지율이 무려 30%로 추락했으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성공적인 게임을 주재하여 정권 연장을 생각했던 스가이지만 4차 비상사태가 터지고 무관중이 실현되며 모든 것이 뒤집혀버렸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추호대학 명예교수 스티븐 리드는 스가는 당과 정책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가 집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가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서 일본의 지도층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죠. 국가 위기 관리에 있어 임기응변이 안 되는 국가 지도자들답게 회전문 인사를 통해 다음에는 어떤 총리가 후임으로 온다고 해도 올림픽 이후 시작될 일본 종말의 서막을 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요.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조차 지금 이 상황에 후임 총리로 나선다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막심하기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의 책임자인 니카이 간사장과 아베 세력들은 치열한 물밑 당권 다툼이나 하고 앉아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강행한 이 올림픽은 패럴림픽까지 무사히 끝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뭐 하나 전할 만한 제대로 된 이슈가 없어 고생하는 외신 기자들에게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역사를 이어받아 스가 총리가 폐막식 퍼포먼스로 사임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전 세계가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너도 나도 말린 올림픽을 강행한 대가, 그 대가로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일본도 같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